자, 그럼 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라임에서 1차 경영학 그리고 2차 인사관리랑 경영 조직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뒤쪽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컴팩트하면서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할 때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 설명회에서 가급적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혹시나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저랑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의 강의 스타일이 어떻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여러분들 우선 경영학이 뭡니까? 경영학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좀 일반적인 경영학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기업 안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면서 그게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우리 축구 국가대표 A팀이 사실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기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우리 국가대표팀 안에 보면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드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어요. 이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잘 조합이 되어야 그 시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이윤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각자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이 뭐가 있냐? 사실 하나씩 좀 적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볼게요. 첫 번째, 경영학의 세부 기능들이 뭐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8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노무사 합격하셔서 혹시나 또 공부에 더 뜻을 갖고 계신다면 나중에 유학이라는 것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해외 유학을 가면 내가 거기에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바로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냐면 랭귀지 스쿨 가서 일정 점수를 받아오라 그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가 뭐냐? 바로 그게 첫 번째, 그게 바로 회계가 됩니다. 회계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통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돈을 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재무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어느 사업에 뛰어들지 투자 전략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돈을 확보했어. 그리고 난 뒤에 삼성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앞으로 삼성은 바이오나 혹은 제약 쪽으로 돈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그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경영 전략. 그렇죠? 자, 그러면 경영 전략을 통해서 우리 어느 사업을 뛰어들지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부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게 뭐냐?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 있어도 창고에 쌓아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겠죠.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팔 때 혹은 백화점 가서 팔 때 바로 그 팔 때 그 파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업의 아주 주된 기능이 뭐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케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매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마치 A 대표팀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숨겨진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AI가 발달되고 아무리 IT가 발달한다고 해도요. 기업이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결국 기업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바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개별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인사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에 뛰어드시게 되면 스터디라는 걸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원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스터디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스터디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다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모였는데 뭘 하고 있냐? 공부를 안 하고 매일 회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들이 모였을 때 전체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인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법한 바로 그게 경영조직론이라는 겁니다. 경영조직론이라는 거예요.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이제 마지막 뭐 있냐? 여러분들 결국 기업이라는 건 경영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라는 곳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법이나 세법도 기업에 영향을 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IT가 워낙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안에 있는 각종 정보 시스템도 여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통칭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경영의 기타 주제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1차 수업을 하게 되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은 뭐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8가지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마치 A 대표팀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랑 함께 배울 과목은 세부적으로 이 8가지를 순서대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노무사의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 경영하기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차 경영, 아까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1차 경영하기 쉽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진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상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합격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50%는 결국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 대해서 쉽다 어렵다는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그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쉽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제로 베이스가 그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이 1차 시험을 수업을 안 듣고도 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면요. 최근 기출되었던 3년치 있죠. 최근 기출되었던 3년치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공부를 하지 않고 풀었을 때 평균 60이 넘으면 여러분들은 굳이 수업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진입하시는 게 빠릅니다. 빨리 수업을 통해서 혹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라든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좀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컴팩트하게 할 겁니다. 좀 쓸데없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제 좀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2권의 수업을 할 건데요. 기본은 강의 노트를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8월 말에 오픈이 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딱 5일간 강의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해서 딱 30시간 강의로 5일만 딱 하면 여러분들 아까 방금 봤던 그 총 8개의 과목을 모두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참고로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100점을 원하시는 분이면 1차 시험에 나는 경영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된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는 대략 한 80점대 중반 정도를 목표로 수업을 할 겁니다.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시험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년치 공부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오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혹시나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8월 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